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빈티지 의자 사진을 딱 하나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화면에 떠 있는 그 사진은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픽셀들이 평면에 나열된 것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어떤가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 의자에 보이지 않는 뒷면 곡선은 어떻게 떨어질까? 가려진 네 번째 다리의 각도는 어떨까?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막 상상해서 형태를 완성해내거든요. 그렇죠. 인간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인지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평생을 살면서 훈련된 뭐랄까 궁극의 3D 렌더링 엔진을 뇌에 탑재하고 있는 셈이죠. 와, 궁극의 3D 렌더링 엔진이라 표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반면에 AI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2D 평면 이미지들의 바다에서만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 데이터를 입체로 유추하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 없는 사람한테 조각상을 깎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엄청난 난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AI가 이 한계를 도덕히 어떻게 우회하고 또 극복했는지 그 기발한 속임수이자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할 자료는 스테빌리티 AI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SV3D, 즉 단일 이미지로부터의 새로운 다시점 합성 및 3D 생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기대되네요.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SV3D라는 시스템이 단 한 장의 평면 사진을 당장이라도 가상현실이나 게임 엔진에 툭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3D 객체로 변환해내는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그동안 이미지 생성 AI로 3D를 만드는 게 그렇게 끔찍한 결과물들을 낳았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기존 모델들이 실패했던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 실패 방식이요? 네,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엄청 뛰어난 2D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3D 분야에 막 억지로 끌어다 쓰려는 시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사진을 줄 테니 이걸 기반으로 옆면이랑 뒷면도 한번 그려봐라. 이런 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2D 모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른바 다시점 일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뇌, 즉 학습 공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결국 같은 물체라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야누스 문제입니다. 야누스 문제요? 그 얼굴 2개 달린 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딱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정면 사진을 주고 3D로 만들라고 하면 앞면에는 진짜 예쁜 강아지 얼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오, 거기까진 좋은데요? 그런데 카메라가 뒤통수 쪽으로 돌아가면 AI는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이 물체가 강아지라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헐, 설마 뒤통수에도 강아지 얼굴을 또 그리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뒤통수에도 눈, 코, 입을 또 생성해서 붙여버리죠. 사방에 얼굴이 달린 귀괴한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귀기하네요. 그러니까 AI는 공간적인 맥락을 쭉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자기가 보고 있는 단면적인 특징에만 집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를 못 보는 거죠. 정면을 막 열심히 그려놓고 뒷면을 그릴 땐 자기가 방금 앞면에 눈, 코, 입을 그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화가 같은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매번 백지 상태에서 새로 그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SV3D 논문은 도대체 이 공간에 대한 기억력을 어떻게 AI한테 심어준 건가요? 그게 바로 이 연구진의 진짜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인데요. 3D 공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3D 모델링 기술을 더 파고든 게 아니라 뜻밖에도 비디오 생성 모델을 끌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비디오요? 사진 한 장을 3D 조각상으로 만드는데 갑자기 웬 비디오인가요? 놀랍죠? 구체적으로는 스테빌리티 AI의 SVD라는 비디오 모델의 용도를 완전히 변경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비디오 생성 모델은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3D 뼈대 하나 만들자고 비디오 모델을 윙윙 돌리는 건 그 호두 껍데기를 까겠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것처럼 너무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3D 구조를 잘 이해하는 모델을 새로 짜는 게 낫지 않냐고 물으실 텐데요. 네, 제 말이 딱 그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D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해서 거대한 모델을 바닥부터 새로 학습시키는 건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반면에 우리에겐 이미 세상의 물리 법칙이나 시각적인 흐름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대한 비디오 모델이 있었거든요. 아, 이미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다는 거군요. 네, 비디오라는 매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레임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사물의 얼굴이 갑자기 두 개가 되거나 형태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디오가 뚝뚝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부여해서 AI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 형태를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연구진은 이 SVD 모델한테 이 사진 한 장을 줄 테니 카메라가 그 물체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숨은 한 프레임짜리 궤도 비디오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궤도 비디오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점이 서서히 변하는 576by 576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21장의 프레임 전체에 걸쳐서 앞서 말한 그 야누스 문제 없이 완벽하게 일관된 다각도 이미지가 한 번에 촤르륵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요.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카메라가 물체 주위를 도는 이 궤도 자체를 아주 깐깐하게 통제하더라고요. 오, 그 부분을 정확히 보셨네요. 그냥 막연하게 한 바퀴 돌아봐 이게 아니라 카메라의 고도랑 방위각을 아주 수학적으로 제어하던데요. 특히 정적 궤도랑 동적 궤도를 비교한 데이터가 엄청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이 모델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흔히 썼던 정적 궤도는요. 카메라가 물체의 적도 부근, 그러니까 딱 일정한 높이에서만 빙빙 도는 방식이에요. 눈높이에서만 돈다는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돌면 물체의 정수리나 바닥면은 영원히 카메라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거죠. 모자나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추론할 데이터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마치 제자리에 서서 눈높이에 있는 조각상만 빙글빙글 도는 꼴이네요. 위아래는 전혀 안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동적 궤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 동적 궤도의 궤적을 보면 마치 카메라를 매단 드론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 쓱 올라가서 정수리를 찍고 다시 아래로 푹 꺼져서 바닥면을 훑으면서 방위각을 360도 도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진짜 빈틈없는 3D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드론 띄우는 게 최고네요. 하하,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동적 궤도 비디오를 매끄럽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아주 까다로운 엔지니어링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루프의 완성이라는 문제예요. 루프의 완성이요? 네, 카메라가 물체 주위를 360도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았다면 이론적으로 21번째 마지막 프레임은 처음에 입력했던 1번째 프레임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이미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기존 SVD 모델의 기본 설정을 그대로 쓰니까 마지막 프레임이 바삭바삭하게 타버리는 이른바 과포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덜컥거리면서 어긋나버린 거죠. 아, 첫 장면이랑 끝 장면이 안 맞으면 비디오가 튀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AI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무 상상력을 과하게 쓴 건가요? 원인은 CFG 스케일링이라는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CFG 스케일링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CFG는 AI한테 내가 처음 해준 조건에 얼마나 강하게 집착해야 하는가 이걸 지시하는 강도 조절기 같은 거예요. 아, 곱비 같은 거군요. 네, 원래 이 SVD 모델은 비디오가 진행될수록 이 CFG 값을 1에서 4까지 선형적으로 쭉 끌어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수록 더 강하게 집착하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AI가 조건에 너무 얽매이게 되고 픽셀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강해지면서 이미지가 타버리듯 쨍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직진밖에 모르는 AI의 곱비를 다시 어떻게 늦춰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려 넣냐 이거잖아요. 네, 그 해결책이 바로 논문에 나오는 삼각형 CFG 스케일링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조절한다는 뜻인가요? 아주 우아한 수학적 해결책이죠. 정면을 찍는 첫 프레임에서는 CFG 값을 1로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요. 네, 1에서 시작하고 그러다가 카메라가 물체의 완전히 뒷면으로 돌아간 10번 프레임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을 강하게 추론해야 하니까 이 값을 2.5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오, 정점을 찍네요.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는 후반부 프레임에서는 값을 서서히 낮춰서 마지막 21번째 프레임에 딱 도달할 땐 다시 1로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딱 삼각형을 그리죠.
와, 첫 장면으로 부드럽게 연착륙시키기 위한 마법의 실밥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동적 궤도랑 삼각형 스케일링을 모델에 학습시킬 때 막 무식하게 처음부터 다 쏟아부은 게 아니더라고요. 점진적 학습을 한 모델, 논문에서 SV3DP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성능 지표인 LPIPS에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학습 순서도 아주 영리했죠. 쉬운 정적 궤도부터 가르치고 그게 좀 익숙해진 뒤에 복잡한 동적 궤도를 가르친 게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옵니다. 어떤 전환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결국 2D 픽셀로 이루어진 비디오 동영상을 뽑아낸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동영상이 아니죠. 그렇죠. 3D를 원하죠. 가상세계에 툭 던져놓고 직접 만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진짜 3D 메쉬, 그러니까 다각형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뼈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비디오를 도대체 어떻게 조각상으로 깎아내는 건가요? 이 단계가 바로 비전 AI의 마법이 수학적인 최적화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논문은 이걸 위해서 2단계로 나누어진 거친 것에서 정밀한 것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가동합니다. 거친 것에서 정밀한 것으로요? 네, 먼저 앞서 만든 21장의 다각도 이미지를 너프라는 기술에 통과시켜요. 너프는 2D 이미지들의 바탕으로 빛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3차원 공간상의 색상과 밀도를 가진 일종의 안개나 구름 같은 3D 볼륨을 형성합니다. 아, 뼈대를 바로 깎는 게 아니라 일단 안개처럼 거칠고 희뿌연 윤곽을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덩어리를 잡는 거죠. 안개처럼 형태를 잡은 다음엔 그걸 단단하게 굳혀야겠네요. 그 역할을 DMT이라는 알고리즘이 맡아줍니다. 이 희뿌연 안개 덩어리를 아주 촘촘한 수학적인 사면체 그물망으로 조각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속이 꽉 찬 고해상도의 3D 기하학적 뼈대가 탄생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진짜 3D가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 뻔한 아주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헉, 다 와서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바로 조명 구어짐이라는 현상입니다. 조명 구어짐이요? 단어가 좀 낯선데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논문에 아주 훌륭한 스쿨버스 장난감 예시가 나와요. 사용자가 찍은 원본 스쿨버스 사진을 딱 보면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버스 우측면에는 짙은 검은색 그림자가 져 있거든요. 사진이니까 당연히 그림자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사진의 픽셀 색상들을 그대로 DMT으로 만든 3D 뼈대의 페인트처럼 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 자체가 3D 버스의 노란색 페인트 무늬인 것처럼 영구적으로 박혀서 구워져 버린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대형 사고인지 알겠어요. 만약 그 스쿨버스 3D 모델을 가상현실 속에 있는 아주 쨍하게 밝은 해변가로 가져가서 빛을 정면에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정면에서 오는데 버스 우측면에는 여전히 원본 사진에 있던 까만 그림자가 페인트처럼 칠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겠죠. 빛과 그림자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네요. 마치 그 싸구려 연극 무대 소품에다가 검은색 물감으로 가짜 그림자를 칠해놓은 것처럼 끔찍하겠어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임이나 AR 환경에서 이런 조명이 구워진 모델은 주변 환경의 실시간 빛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연구진은 구면가우스라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최적화 과정에 투입합니다. 구면가우스요. 이름부터 머리가 아픈데 이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쉽게 상상해 보시죠. 이 3D 스쿨버스 모델 주변을 둥글게 감싸는 24개의 가상의 조명, 그러니까 빛의 방향성 렌즈를 쫙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24개의 렌즈. 이 알고리즘은 24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의 강도랑 표면의 반사율을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원본 사진의 픽셀이 원래 노란색인데 그림자가 져서 까맣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원래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진 부품인지를 아주 집요하게 분리해냅니다. 와, 픽셀 하나하나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변 환경 때문에 발생한 그림자나 빛 반사를 싹 걷어내고 물체가 가진 순수한 고유의 색상, 즉 알베도만을 남기는 거예요. 맙소사, 진짜 그냥 이미지를 입체로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원본 사진이 찍힐 당시에 존재했던 빛과 조명 환경까지 싹 다 역추적해서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정말 극한의 디테일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드론 궤도로 위아래를 훑고 지나가면서 21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네. 여전히 카메라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완전히 가려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물리적인 한계니까요. 예를 들면 찻잔의 손잡이 안쪽이라든가 막 물체들이 겹쳐있는 틈새 같은 곳 말이죠. 이건 순수한 색상 분리 기술로는 어떻게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정보의 공백 아닌가요? 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아예 관측되지 않은 픽셀은 너프나 DMZ 같은 기하학적 재구성 도구들만으로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빵꾸가 난채로 둬야 하나요? 그래서 기존 3D 생성 방법론에서는 이 텅 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SDS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생성 능력, 즉 상상력을 동원해서 빈 곳은 네가 알아서 좀 그럴싸하게 채워 넣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오, AI가 상상해서 메꾸는 거군요. 명확하게 본 진짜 표면이랑 보지 못해서 상상력으로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멀쩡한 원본 텍스처 위에도 자기 상상력을 덧칠해버린 거죠. 아이고. 그 결과 원래의 섬세한 질감이 흐릿하게 뭉개지거나 색상이 과포화돼서 막 번들거리는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기가 이미 정답을 아는 곳에다 대고 상상력으로 덧칠을 해서 원본을 훼손하다니요. 어휴,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과도한 상상력의 폭주를 어떻게 통제했습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마스킹된 SDS 손실이라는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마스킹이라면 가려준다는 거군요. 네, 시스템이 카메라 궤도의 각도랑 3D 표면의 방향 벡터를 수학적으로 쫙 계산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픽셀은 카메라가 본 확실한 영역, 그리고 이 픽셀은 카메라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려진 영역,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해내는 소프트 마스크를 생성해요. 아하, 구역을 나누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AI의 상상력, 즉 이 SDS 알고리즘은 오직 이 마스크가 씌워진 가려진 영역에만 아주 조심스럽게 작동하도록 딱 가둬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 마치 박물관의 고대 유물 복원 전문가가 작업하는 방식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어떤 면에서요? 그 깨진 도자기를 복원할 때 훌륭한 전문가는 멀쩡하게 잘 남아있는 원래 파편, 그러니까 카메라가 본 영역에는 절대 부술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원본 훼손하면 안 되니까요. 오직 깨져서 날아가 버린 텅 빈 공간에만 흙을 채워넣고 주변 무늬를 싹 유추해서 상상력으로 섬세하게 그려 넣었잖아요. 원본의 깨끗하고 선명한 질감은 그대로 확 살리면서 정보의 공백만 완벽하게 채워주는, 진짜 똑같네요. 와,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내가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죠. 멋지네요. 이 모든 집요한 디테일의 결과는 실제 유저 스터디에서 압도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22개의 현실 세계 이미지를 딱 놓고 사람들에게 기존 최고 기술들인 제로 1, 2, 3 엑셀이나 스테이블 제로 1, 2, 3의 결과물과 이번 SV3D의 결과물을 비교하게 했거든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96%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SV3D의 결과물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수하다고 선택했습니다. 96%요? 와, 대박인데요. 테스트에 참여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모델에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학계에서 96%의 선호도는 뭐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고 짜릿했던 심층 탐구를 슬슬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장의 납작한 평면 사진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3D 공간으로 튀어나오는지 그 마법 같은 공학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정적인 이미지는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간적 일관성을 공간적 일관성으로 치환했고, 동적인 드론 궤도와 삼각형 CFG 스케일링이라는 아주 섬세한 바느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진짜 색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히 분리해낸 뒤에 마스킹된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조심스럽게 메워 넣었죠. 맞아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AI의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속에서 착착 이루어진다는 게 새삼 경이롭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냥 노이즈 덩어리에 불과했던 3D 생성 기술이 이젠 그림자와 질감을 논하는 수준으로 확 올라왔으니까요. 게임 개발이나 메타버스, 또 상거래 같이 3D 에셋이 필요한 모든 산업의 문법을 완전히 다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논문이 주로 현대의 장난감이나 소품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여러분, 오늘 밤 이 혁명적인 기술을 우리의 역사적 사진들에 적용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년 전 누군가 찍어둔 흑백 사진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리의 낡은 마차, 혹은 이젠 화재로 소실되어서 낡은 도감의 평면 사진으로만 남은 고대 유물들 말이죠. 아, 역사적인 순간들을 3D로 살려내는 거군요. 네. 만약 그 단면 사진 한 장만으로 우리가 직접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만져보고 빛을 비춰보면서 360도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3D 역사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 그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상상이네요. 그동안 2차원이라는 얇은 평면에 갇혀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야 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3차원이라는 공간으로 싹 풀려난다면 과연 우리가 인류의 과거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을 이 질문과 함께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동안 이 기술이 가져올 놀라운 미래를 곰곰이 굴려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꽉 쥐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